안녕하세요. 12월 18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올해가 가려면 2주, 오늘까지 두 번 남았죠. 크리스마스 때 그대로 하고, 네, 그리고 신년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그때 했던 부분 뒤쪽 부분으로 해서 뭐죠? 위상 수학을 도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위상 공간을 도입을 했을 때, 수열의 어떤 수열의 극한의 이제 정리들을 증명하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리마크 부분이랑 이렇게 해서, 네,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로, 어, 거리 위상, TD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거리 함수 디스턴스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 그 이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BN은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더하기 빼기 더하기 실수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를 증명을 해봐라 라고, 네, 연습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정의가 뭔지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것은 양수인 엡실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n이라는 숫자가 이제 자연수가 있어서 존재를 해서 어, 스몰 n이 그러니까 모든 n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 이제 an이 알파 알파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의 원소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봤을 때 사실 요거 증명을 할 때 이제 먼저 소감 먼저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거의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갖다 쓴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더하기인 경우에는 2분의 모든 2분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라지 n이 존재해서 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an이 수렴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bn도 수렴을 한다라는 거니까 엡실론 대신에 2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서, 그래서 이제 an이 요 네이버후드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bn도 요 네이버후드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 더한 것은 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라고 그냥 이렇게 일단은 썼어요. 근데 얘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했을 때는 이제 an 더하기 bn 빼기 알파 빼기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an 더하기 bn 절대값 빼기 알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된 거라서 이제 그 얘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군요. en 빼기 알파 더하기 bn 빼기 베타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 요거를 어쨌든 디스턴스 펑션이 그 얘로 표현이 되니까 위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디스턴스 펑션을 가지고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해서 이렇게 그냥 썼거든요. 그래서 더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배를 먼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 모든 그러니까 엡실론 대신에 절대값 k 플러스 1분의 엡실론, 이렇게 해서 얘를 엡실론 틸다라고 놓고, 그런 양수 엡실론 틸다에 대해서 이제 자연수 n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 스몰 n이 그러니까 모든 스몰 n이, 아니, 잠시만요.
n보다 큰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그 an이 엡실론 틸다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라지 n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k배를 해주면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k an 빼기 k 알파니까 그럼 걔는 k배로 묶어서 an 빼기 알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요 엡실론 틸다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엡실론 틸다의 뭐죠? k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걔는 어 k 플러스 1분의 k의 엡실론 이렇게 되니까 걔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네이버후드는 요 네이버후드의 이제 부분 집합인 것도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2번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K를 마이너스 1로 놨을 때 이제 1번하고 2번을 같이 사용을 하면 그냥 바로 이제 3번을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을 먼저 했던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K를 했는데 이제 요번에는 K배, 그러니까 실수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번의 빼기를 이제 증명을 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저는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의 어, 그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티어렘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하기가 더한 걸로 간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노트를 다시 보니까 전에 했던 거랑 그렇게 다른 게 없어 보여서 어느 포인트에서 이게 그렇게 됐는지 제가 까먹었거든요. 영상을 예전에 봐가지고. 이거 제 노트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엑ሰር사이즈의 의미가 뭔지 예전에 했던 거랑 같은 의미인 것 같아서요. 또 한 번 등장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약간 이거를 네, 먼저 쭉 해보고 그다음에 밑에 네. 또 있어요. 밑에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려다가 얘는 약간 뭐라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기까지만 이제 들고 온 상태거든요. 얘가 아, 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네. 그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네네네. 이걸 그냥 네이버후드로 쓴 것뿐이지 그전에 네,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서 저도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거의 똑같기도 하고 이거를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도 아직은 감이 좀 네, 안 잡혀가지고 네 일단은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코멘트가 있으시면 이제 같이 뭐 의논도 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시면 오늘 그냥 같이 해봐도 되고요. 일단은 그럴 생각으로 네, 오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의 수렴성을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럼 진행을 네, 해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인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것처럼 비슷하게 라지 M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어서 얘는 거의 그냥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지 M을 AN 절대값을 모아놓은 집합 중에 이제 잠시만요. 네, 거기다가 1 더한 것으로 이제 수프리멈을 잡았고요. 수프리멈에 이거 이렇게 잠시만요. 말이 좀 꼬이는데 아무튼 AN 절대값의 집합의 수프리멈에 1을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그 엡실론 대신에 이게 사실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AN, BN에서 알파, 베타를 뺀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AN과 베타를 곱한 것을 이제 더하고 빼고를 해서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묶어주고 얘네 두 개를 묶어줘서 그래서 얘네 두 개 묶어준 거는 AN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값으로 뽑아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묶은 거는 베타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베타를 뽑아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것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텐데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했듯이 숫자니까 일반 그냥 상수니까 얘는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절대값 A에는 컨트롤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이라는 것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제 컨트롤 하려고 이렇게 얘를 엡실론을 잡았고요. 엡실론 대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을 하려고 엡실론 대신 이런 식으로 엡실론을 잡은 거죠. 그래서 엡실론 대신에 엡실론 나누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1의 2배를 한 것을 나눈 것을 이제 모든 엡실론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연수인 N1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절대값 요게 빠졌네요. 그 요게 빠졌습니다. for all n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요게 빠졌는데 얘는 이제 얘도 빠졌는데 for all n에 대해서 이렇게 요게 빠졌고요. 요게 빠졌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이제 여기에 같이 붙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m보다는 작을 거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얘로 대체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1보다 2분의 1보다 작을 거고 얘는 이제 2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엡실론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4번은 증명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5번의 나누기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그때 이제 그 지용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bn분의 1이 베타분의 1로 가는 것을 증명을 하면 이제 4번을 이용해서 증명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그냥 그때처럼 통째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음 요거를 먼저 증명을 한 다음에 4번을 활용을 해서 해보자라는 쪽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엡실론이 뭐죠?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라지 n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bn분의 1이 베타분의 1에 대한 엡실론 네이버후드의 이제 원소가 돼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요게 이렇게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bn분의 1에서 베타분의 1을 뺀 것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니까 통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요 부등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y 빼기 x 아니죠. y가 y 더하기 x 빼기 x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y 빼기 x를 하나로 하고 이제 요게 되겠죠. 요 관계식에서 이제 얘를 이항을 해버리면 y 빼기 x가 이제 y 빼기 x 요 관계식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어, bn이 베타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엡실론 대신에 2분의 1 절대값 베타를 잡게 되면 그러면 bn에서 베타를 뺀 것은 2분의 1 절대값 베타보다는 작죠. 엡실론 대신에 얘를 잡았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아까 했던 여기가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bn이 된다면 이제 절대값 베타에서 절대값 bn을 뺀 것이 얘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는 얘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2분의 절대값 베타가 이제 bn 절대값 그거보다 이제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네들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줘서 그냥 bn을 나누고 얘도 나누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절대값 bn 마이너스 베타를 2분의 베타 제곱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식을 이렇게 짜게 되면 얘를 아까 통분을 했을 때 얘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bn분의 1이 절대값 bn분의 1이 절대값 베타분의 2보다 작았기 때문에 얘만 요렇게 바꾸는 거죠. 베타분의 2 곱하기 절대값 베타분의 1에 이제 bn 빼기 베타 요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해져서 얘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얘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곱해줘서 이제 캔슬돼 가지고 엡실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게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처음에 한번 해봤을 때 그냥 이제 더하기부터 나누기까지 쭉 그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리마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마크를 보니까 약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그 수열의 극한에 이제 적용을 해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놓고 보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이 그냥 그때 했던 거랑 거의 그냥 똑같이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 조금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그 증명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먼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번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그 매트릭스 스페이스 상에서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매트릭 스페이스 상에서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후드 안에, 그러니까 네이버후드의 원소이면 됩니다. 뭐, 여기 앞에 부분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모든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어,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해서, 모든 이제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 an이 알파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의 원소이면 됩니다. 근데 그 혹시 두 번째 줄에 K 알파의 네이버후드여야 되지 않나요? 두 잘 번째 줄에, 그러네요. KA는 K 알파의 네이버후드 안에 맞습니다.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얘도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음, 네, 제가 이걸 빼먹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뭘 모으면 매트릭 갖고 토폴로지를 만들 수가 있었죠? 뭘 모으면 매트릭을 가지고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었냐?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의 정의가 뭐였죠?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의 정의요. 네, 잠시만요. 까먹었는데. 그게 엡실론 네이버후드 아니었나요? 정의요. 정의. 뭐 예를 들면 뭐 매트릭스 스페이스 XT가 있을 때 네. 그 서브셋 U가 오픈이다의 정의. 서브셋 U가 오픈이다의 정의.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컨닝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있었지? 요거죠. 아, 모든 P에 대해서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이제 부분집합이면 네,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트릭스 스페이스 오픈셋이라는 건 각 점 하나를 택했을 때 음. 그 반경 엡실론이 존재해서 각각의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다 U 안에 들어간다라는 네네네. 의미잖아요. 그 저것들을 모으면 그냥 토폴로지가 된다는 걸 증명을 했었고요. 네. 그렇죠. 저 토폴로지 가지고 혹시 저 수렴의 수렴성을 정의를 써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걸 가지고요. 네. 저걸 수열의 갖고 수렴성은 잠시만요. 일단은 수열의 수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이렇게 쓰자. AN이 알파로 간다라고 했을 때 수열의 수렴은 아, AN이 네이버후드 알파 이거고 그다음에 오픈이라는 것의 정의는 음, P U에 대해서 U가 오픈인 거죠. U가 오픈. P에 대해서 뭐였지? 적당한 엡실론이 존재해서 음,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U의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수열의 수렴성의 정의를 다시 써봐라라는 거죠. 네네. 일단 겹치는 부분이 뭐 에필론 부분이 있을 테니까. 네. 아니, 에필론이 아니라 그 네이버후드 부분이 그쵸. 겹칠 테고. 네이버후드. 네. 오픈을 활용해서 음, 처음에는 이게 나와야 되겠죠. 오픈을 활용해서 수열의 수렴성의 정의를 다시 써라. 그냥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음, 어, 그럼 잠깐 제가 노트 켜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이게 그 앞부분이 쓰기가 되게 애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희가 일단
수열이 있고 만약에 AN이 알파로 간다. A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알파를 수렴한 것에 저희가 예전에 봤던 정의가 모든 에필론에 대해 AN이 존재해서 라지보다 크면 AN-알파가 이필론보다 작다였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요걸 그냥 앞에 대충 똑같고 뒤에 게 엡실론. 알파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요거까지 바꿨는데 저희가 그 전에 봤던 게 매트릭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얘를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고 음, 유이지 오픈이 모든 유 점마다 엡실론이 존재해서 P에 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네. 오픈이라는 것은 그냥 위에 똑같은 거 요거 음. 이걸 모으면 또 토폴로지가 된다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쓸 수가 있냐면 요 뒷부분은 n이 n보다 클 때 an이 요 u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네. 왜냐면 여기 요 뒷부분을 쓰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앞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면 t를 모으는데 알파를 포함하도록 모아요. U를 모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임의에 왜냐면 일단 여기 이렇게만 쓰면 일단 알파에 대한 정보가 잃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뒤에는 그냥 똑같이 이거 just n인 n 시대 혹시 이렇게 바꾸는 게 납득이 되시나요? 잠시만요. U, 알파. 알파를 가지고 있는 U, 모든 알파를 가지고 있는 U에 대해서 라지 N이 존재해서 AN이 U의 원소이다. 근데 그럼 네이버후드라는 정보가 네네. 빠지지 않았나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괜찮나요? 네, 그거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앞에서 되게 설명드리기 되게 저도 지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오픈이라는 걸 정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수열을 정의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저희는 이걸 갖다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매트릭에서 했던 네, 네, 것들을.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요거 A에는 그냥 알파의 액션 반경만큼만 있다는 것은 얘기가 되었고 네, 그거를 저희가 이 U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 U이지 오픈이라는 거에 정의를 도입하는 순간. 네, 네. 그다음에 이거 갖고 저희가 토폴로지를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이거 에필론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대신 오픈셋을 토폴로지에서 골라주는 걸로 정의를 해주면 음, 말이 되나요, 혹시? 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음, 이거는 제가 그 지금 정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요거까지는 내용 괜찮으시면 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좀 바꿀 수는 있다라는 거고 아마 음. 최영직님께서 그 토폴로지 그러니까 매트릭스페이스 관점에서 증명을 하는 건 제가 아까 그 쓴 명제 기준으로 증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저도 이 부분은 좀 정리 중에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제대로 말은 못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네네. 조금은 그래도 이전에 썼던 그 토폴로지를 가져올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네네네. 그렇게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네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두 번째 하려다가 막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막힌 게 사실 이 매트릭 토폴로지가 매트릭 스페이스를 가지고 온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있다. 인 거잖아요. 혹시 노트 작성하신 건가요? 네? 노, 노트, 공유가 안 되고 네네. 아, 있어서. 잠시만요. 아,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네요. 보이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게 그냥 이 얘기잖아요. 엡실론 네이버후드라는 게. 그래서 매트릭 토크 스페이스를 가지고 오면 그냥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매트릭 스페이스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약간 근데, 감이 좀 덜 잡힌 느낌? 근데 매트릭스 스페이스라는 것은 절대값은 R1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기 디스턴스 매트릭 디스턴스 펑션으로 추상화되는 것이고. 네. 아, 그쵸. 디스턴스 펑션으로 추상화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네, 해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뭘 해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매트릭 스페이스에서의 수열을 수렴한다라는 걸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차원에서 더 추상을 하고 더 일반화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그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는 건 알파에다가 어떠한 알파를 포함한 오픈셋을 잡더라도 특정한 n 이상부터는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추상을 한 것까지가 지금의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그, 이거 뭐라고 하나요? 극한 법칙이라고 하나? 극한 정리라고 하나요? 그 AN 더하기 BN이 알파 더하기 베타로 간다. 뭐 이런, 아까 했던 얘기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입장에서도 이게 성립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저도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미지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어떤 뭐 AN이 이렇게 뭐 점 보이시죠? 가서 뭐 여기가 V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V가 이제 네이버후드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어디 알파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안으로 뭐 들어가도 되고 중간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어떤 지점부터는 어떠한 엡실론을 잡아도 이 안에서만 논다 라는 거고 그러면 BN도 사실은 BN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BN이 있고 어딘가에 베타가 있어서 그 요렇게 뭐 얘는 이제 뭐 엡실론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면 베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뭐 어떻게 가가지고 어쨌든 뭐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이 안에서만 논다 이렇게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또 사실은 어딘가에 또 있을 거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을 거고 그리고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도 몰라 아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은 뭐 어디선가 출발해서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텐데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표시하지? 증명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이게, 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 말씀하세요. 거의 저 다 끝났어요. 저는 딱 떠오른 게, 매트릭 스페이스나 실수 차원에서는 저희가 더하기나 곱하기가 뭔지 알잖아요. 연산이라는 게. 근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차원으로 가면은 너무 이게 일반화돼가지고 더하기를 우리가 정의를 안 하지 않았나. 곱하기를. 약간 이제 대수적인 구조를 뭔가 갖기 전 단계 정도 아닌가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그래서 AN 더하기 BN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뭔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차원으로까지 가버리면은, 이 극한 정리들이 이야기하려면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일단 더하기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방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네네. 저도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되게 약간 머뭇머뭇거리면서 되게 약간 어색하게 한 이유가 제가 에필론을 준다는 게 저 그림에서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필론을 잡는 거잖아요. 네네. 저 그림에서 에필론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죠, 요 반경. 그러니까 매트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인 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매트릭이 있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저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저 네. 반경을 잡을 수 없다 하면. 그 생각을 그 뒤에 리마크를 공부를 해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얘는 해도 모든 자연수로 다 수렴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여기는 지금은 없고 지웠던 얘기지만, 이거 밑에 거를 보고 위에 거를 다시 증명을 해보려고 딱 올라왔는데, 증명을 해보려고 올라온 상태에서 요걸 못 본 거예요. 요걸 못 본 상태에서 아니 그 그러면 일단 더하기라는데 더하기잖아요. 이거 더하기부터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더하기라는데 이 더하기 자체도 어떻게 증명을 뭐야 정의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때는 요거를 못 보고 했으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까지 추상화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시 그 매, 보니까 요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겠다. 일단 어디까지 해야 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설명을 되게 애매하게 했었는데, 어,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혹시 노트 한 번 더 켜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네네네. 네, 매우 괜찮습니다. 네, 아까 말을 대충 했었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 저희가 얘를 매트릭 스페이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픈이다의 정의가 어떻게 되었었죠? 아까 오픈의 그거, 정의, 네, 그게 뭐죠? 아까 그거, 그 뭐냐. 그 찍는 P, 점마다 네, 맞아요. 모든 P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그림이랑 같이 그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U가 오픈이다는 얘기는 그냥 찍는 점마다 에필론이 존재해서 이게 존재한다는 건 이 반경이 존재해서 이런 이거. P에 대한 에필론 네이버후드가 U에 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매트릭 스페이스인 거고 만약에 얘가 그냥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면
매트릭 이걸 반경을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뭐 모든 점마다는 뭔가 규정을 해줘야겠죠. 일단 모든 점 찍는 것마다는.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P에서 반경을 잡아서 잡을 수가 없으면 토폴로지잖아요. 그럼 대충 뭉뚱그려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픈셋으로서? 혹시 이 말이 괜찮으신가요? 여기서의 오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수에서의 그 오픈이랑 다른 오픈인 거죠. 그냥 오픈 셋이다 할 때 그냥 그 음. 오픈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매트릭 스페이스 오픈을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거리를 벌어보자는 거죠. 매트릭을. 네네. 네. 그럼 굳이 반경 잡아서 원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이 P를 포함하는 그 무한 어떤 덩어리들을 모으는 게 토폴로지였잖아요. 네네. 그 덩어리들을 모아보자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네. 이 덩어리가 있으면 근데 이 부위는 뭘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P는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P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전에 했던 것은 얘는 그 애초에 이거 저희가 반경 잡았을 때 얘가 U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네. S의 부분 집합. U. 아, 왜냐면 저희가 유요. 네. U가 오픈이다의 얘기인 거니까. 아, 네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오픈이다의 정의는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거리를 버리는 순간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혹시 납득이 되시나요? 사실상 V를 아무 집합이나 P를 원소로 갖는 그러니까 아무 집합이나 네, P를 갖고 있되 U의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온 거네요. 네, 네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규정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 이럴 네네, 때는 V가 아무 집합이 아니라 V를 네, 오픈으로 잡죠. 그렇죠. V를 오픈으로. 그러니까 아무 저렇게 집합이라 하면은 그냥 P만 가지고 있는 싱글레터는 항상 저런 V를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 모든 집합이 오픈이 되잖아요. 네네네. 네, 오픈 V를 써야죠, 저기서. 음, 오픈 V라는 게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정의에서 나오는 그 우리 그때 맨 처음 했던 그 정의에서 나온 이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의 어쨌든 네, 간에 네. 정의는 네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는 애들. 맞나요? 결국에 맞는 말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뭔가 매트릭을 버림으로써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오픈셋을 규정하는 그 생각 자체를 공유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네네네네. 그 납득이 되시는지 충분히 이게 일단은 네, 납득이 네.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 때문에 왜 앞에 에필론이 떨어지고 왜 아까도 뭐 U가 토폴로지 원소다라는 게 앞에 붙었잖아요. 앞쪽으로. 음. 그래서 아, 네네네. 네네 그 이유가 이런 생각 때문이다라는 아,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음, 이거는 네, 얘도 조금 더 생각을 일단은 제 걸 먼저 공유를 해보고요.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확 와닿진 않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봐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지용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가 엊그젠가 올렸던 그 파일에 있는 베이시스 그거를 적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어떠한 오픈셋을 그 토폴로지에서도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오픈셋을 어 모아놓은 게 토폴로지인데 그 오픈셋을 모아놓은 게 토폴로지인데 그 토폴로지들 중에
서브 컬렉션, 좀 더 작은 애를 모아가지고, 걔네를 가지고 뭔가 토폴로지를 이야기할 수 없을까? 예를 들면 약간 대표 반장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만 조그만 거 모아놓은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뭔가 이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개념이 베이시스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했던 그런 개념인데, 그게 해석학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던 거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오픈셀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더 추상화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은 잘 모르지만 아마 조만간 순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10번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은 그 기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아, 그때 같이 하지 않을까요? 영상 순서에 그렇게 나오나요? 영상 수학 순서에서 어, 네, 44번이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저희 학, 아마 네. 해석학 들어갔다가 다시 위상수학 갔을 그때인 것 같거든요. 네, 해석학 갔다가 대수학으로 갔다가 다시 선형대 수학 잠깐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위상수학으로 와서 44번 영상에 위상 공간의 기저라는 게 있네요. 아마 이때 하지 않을까요? 네. 아마 한 내후년쯤 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 그거는 저도 읽어봤는데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는 올려주신 건 네, 감사히 잘 읽었고요. 네, 아, 일단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조금 더 지용 선생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다시 이제 복습을 좀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복습하면서 요거를 증명을 해보는 것도 다시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수열의 수렴성은 위상 공간의 어떤 위상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얘로서 X라는 집합을 이제 자연수 집합으로 잡고 그리고 토폴로지 그러니까 위상을 어 그 뭐였죠? 코파이나이트였나요?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로 잡아서 그래서 그 위상은 U라는 그러니까 자연수의 부분 집합인 U를 이제 원소로 갔는데 U의 여집합이 이제 그 유한집합이 되는 애들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해 놓은 그 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AN이라는 수열을 N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1일 때 1로 가고 2일 때 2로 가고 땡땡땡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가는 수열로 잡았을 때 이제 AN은 자연수의 모든 지점에 수렴을 한다라는 주장을 이제 증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Convergence of Sequence를 먼저 써봤고, 그래서 모든 오픈셋 V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파를 포함하는, 알파를 이제 원소로 갖는 모든 오픈셋 V에 대해서 이제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AN이 V의 원소이기만 하면 이제 AN이 수렴을 하는 거죠, 알파로.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AN이 이제 M이라고 M으로 수렴한다고 해보면 그리고 오픈셋 V를 잡는데 어, M 네이버후드로 이제 오픈셋 V를 잡고요. 그리고 토폴로지가 지금은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집합이 파이나이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집합이 유한하게끔 V를 이렇게 잡고요. 그랬을 때 라지 n을 V 여집합의 이제 최대값
것에다가 1을 더한 것으로 이제 잡으면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n이라는 게 V 여집합의 원소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 보면 이제 뭔가 자연수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어딘가가 m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얘를 포함하는 어떤 무한집합이니까 사실은 여기가 가면 0, 그다음에 1까지밖에 못 가고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무한히 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뭐 대부분의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잡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잡든 아니면 뭐 얘를 포함했으니까 뭐 이렇게 잡든 어쨌든 V라는 집합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잡았을 때 V 여집합이면 아무거나 하나 고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고정을 해볼게요. 그럼 V 여집합이면 여기까지가 V 여집합인데 그거보다 1 큰 거면 얘거든요. 그러면 라지 n보다 n이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V 여집합이니까 V 여집합의 원소가 되지가 않겠죠. 왜냐면 그 라지 n보다 n이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은 V의 원소가 되면서 그냥 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m을 잡았다고 했을 때 이제 m을 잡았던 거다는 거죠. 그래서 라디엔을 이렇게 아까처럼 잡아버리면 이제 얘 원소가 아니게 되는데 왜 원소가 아니게 되냐? 그 아까처럼 이제 m을 포함하는 어떤 이런 부분 집합들을 이렇게 잡으면 v를 이렇게 잡든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을 빼고 나머지 얘랑 이렇게 잡든 등등등. 그러면 만약에 얘네 두 개를 빼고 잡았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n이 되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어쨌든 요 뒤에 있는 애들의 요 뒤를 이렇게 이루는 요 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V 여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AN은 N이니까 어 이 라지 N이 그러니까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어디 있죠? N이 V의 원소였으니까 AN도 V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V는 아까 잡기로는 M의 네이버후드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AN은 M의 수렴을 하겠네.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연수 중에서 어떤 스몰 m 값을 잡아도 이게 똑같이 다 그런 식으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수렴하겠다라고 여기까지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너무 작나요? 아니면 여기만 놓을까요? 여기만 놓겠습니다. 수렴이라는 게 하나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토폴로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짜 무- 사실상 무한계죠. 무한계로 수렴을 하는 그런 수열도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보고 아까 위에 거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더 헷갈렸던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수렴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러면 저 알파도 근데 네, 디스턴스 펑션이 주어진 거를 못 보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 그럼 저 알파도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별의별 생각을 좀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이해는 가는데 좀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그냥 편견으로 생각하면 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딘가에 근처에 간다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어떤 M을 잡아도 자연수 모든 M에 대해서 그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그거는 말이 된다고는 하는데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어떤 토폴로지를 잡을냐에 따라서 수렴을 논하는 것도 달라지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지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약간 그 실수 집합이나 아니면 뭐 그 거리에 대한 그런 것에 조금 갇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어 토폴로지를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다 수렴을 하는데 그 다 수렴을 하는 것도 그 정의가 그렇게 돼 있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아까 지용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막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지용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집합을 잡으면 되니까 그 집합 안에 조금 말이 꼬이는데 그 아직은 느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이 조금 꼬이는 것 같은데요.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이 수렴값이 될 수 있다? 요 정도? 약간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약간 거리라는 개념을 조금 벗어나면 약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 네네. 그림을 올려주셨네요. 음, 이렇게. 네, 그림은 이제 노트 업데이트 해주시면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되게 재미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저희가 하나 빠뜨리고 있는 건 있어요. 이 노트에서 네이버후드의 정의가 일단 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후드를 일반적인 위상 공간으로 일반화하면 지용혁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좀 될 거고요. 어,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바는 이, 이 증명에서 느껴지는 건 글쎄요. 각 점으로 전부 다 수렴하는 수열이잖아요. 모두 다 다른 점으로 동시에 수렴하는 건데, 어, 예. 요거를 저도 이해해보고 싶어서 이게 어떤 공간일까 대체. 각 점에 사실은 그 점을 포함하는 어떤 모든 오픈셋에 대해서 어, 궁극적으로는 이 AN이라는 놈이 다 거기로 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 뭐 그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알파가 모든 자연수일 때, 그 모든 M에 대해서 그 M의 모든 오픈셋을 찾는 거죠. M을 포함하는. 근데 이 오픈셋이 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에서 보면 컴플리먼트가 파이나이트인 애가 오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3의 오픈셋을 전부 다 모은다고 하면 3을 포함하는 오픈셋이죠. 선생님 그게 네이버우드의 정의가 되는데 오픈 네이버우드의 정의가 되는데 어 3을 포함하는 오픈셋을 다 모으면 너무 많아요. 그게 오픈셋이 너무 크고 너무 원래는 오픈셋을 다 모은다 하면 점점 뭐랄까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점점 좀 입실론이 작아지면서 더 이거를 안쪽으로 가두는 그런 직관이 생기는데 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는 모든 오픈셋을 다 생각해도 별로 가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든 애모를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저도 직관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여기서 이제 좀 말장난 같다고 느꼈던 수학자들은 이거를 극한이라고 정의 안 했어요. 과거에는. 어, 음.
극한은 무엇이냐? 극한은 무조건 한 점으로 수렴하는 거지. 어. 극한이 한 점으로 수렴하는 공간에서만 극한을 정의해야지.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고, 뭐 실제로, 저, 뭉크레스의 위상수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한 가지 조건을 이 공간에 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주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하우스도르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어떤 위상 공간이 하우스도르프냐 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위상이 하우스도르프가 되면 이런 이상한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위상이라고 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좀 사람들이 이제 좀 싸운 거죠, 수학자들이. 나는 이런 거는 극한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장난질인데? 근데 이런 장난질이 의미가 있다는 걸 뭐 찾았고 그게 역사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위상의 정의가 충분하게 일반화되지 않았을까. 추상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직관과는 좀 멀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공간은 이 하우스도르프 극한이 이렇게 여러 개로 안 나오고 하나로만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래서 아마 영상 마지막에 채널지기님께서 하우스트로프라는 단어 언급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못해서,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네, 언급하셨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아마 위상은 저희가 이제 이 다음 게 다시 해석학으로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나중 이야기. 음. 그래도 이제, 결국, 네. 네. 아니요, 먼저 하세요. 네, 결국에는 그 수렴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셋만 주고 뭐 그 셋 위에서 뭐 그 AN이 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부족하고 어떤 위상 공간인지 그 공역이 어떤 위상 공간인지랑 그 위상 공간에서 오픈셋이 어떤지 그리고 오픈셋의 정의에 따라서 수렴의 정의는 언제든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거를 가정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공간인 것 같아요. 수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다가간다라는 게 결국 그 위치에 대한 직관이잖아요. 그럼 그 위치를 생각한다는 건 결국에 그 공간을 생각하는 건데, 공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 공간의 정의가 뭐냐, 수학에서 하면은 대답이 그 누구도 제대로,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할 만한 정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그거를, 실수 같은 게 공간이지. 거리를 생각할 수 있고, 이 거리들은 이런 일리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걸 공간이라 하자. 근데 누구는 그걸 공간이라고. 아니지. 덩어리 같은 것만 생각해서 그 덩어리가 뭐 유니언에 닫혀 있고 파이널 인터섹션에 닫혀 있으면 그 정도만 해도 공간이지 않냐. 그러면 뭐 얘가 말하는 공간이랑 쟤가 말하는 공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름을 붙여줬던 게 누구는 위상 공간이었고 누구는 매트릭스 스페이스였고 뭐 누구는 하우스 도르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였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멘트,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네. 네. 아니요, 저는, 네. 네. 저는 저번 주까지 그 좀 버리기가 힘들었던 게 순서 구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R1에서 뭔가 수렴을 논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엡실론도 쓰고 막 하니까 거리를 쓰고 그리고 부등호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순서가 어쨌든 수열이 수렴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수열에 대해서 논하려면 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거를 버리기가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결국엔 복소수도 이제 크게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R2나 R3나 Rn 차원으로 확장될 때마다 어떤 점이 어떤 점보다 더 그 크다 작다라는 걸 비교하기 힘들 텐데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는 거를 버리기가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디스턴스 펑션이랑 그리고 메트릭 토폴로지를 가져오더니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 둘씩 조금 버려지는 게 아직은 오늘 다룬 내용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거나 막
이해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슬랙에 올려주셨던데, 어,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건 혹시 어떠신가요? 네네. 그러면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거를 다룬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전에 했던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 유엔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토폴로지 그 책 레퍼런스를 보면서 앞부분 데피니션은 그거 조금 봤거든요. 근데 앞부분도 저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보면 이제 토폴로지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컬렉션이라는 컬렉, 컬렉션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집합 X 대상이 되는 집합 X를 유한계로 그 얘기한 적도 없고 가산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으니까 그거에 이제 모든 부분 집합을 모으면 그게 셋이 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컬렉션을 쓰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지영현 선생님 노트에도 그렇고 채널지기님 노트에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불편했던 게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은 어 이제 위상에 이제 서브 컬렉션들을 모으고 그 모든 서브 컬렉션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원소들을 다 합집합을 했을 때 걔가 다시 얘에 들어가야 위상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채널지기님 노트나 지영현 선생님 노트에는 이렇게 이제 이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컬렉션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UI를 모든 UI를 하나하나 막 모은 대상이라는 게 먼저 가져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덱스가 뜬금없이 등장하는데 그 제가 안 들어갔을 때 논의하시는 거 봤는데 정의할 때 그냥 인덱스를 이렇게 앞에서 처음에는 뭐 어떤 아이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떼버리고 이렇게만 써도 된다고 하시는데 전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인덱스가 저희가 이 원소들의 이 유들의 개수가 셀 수 있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써도 되는지가 저는 좀, 그러니까 인덱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표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정확히는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인덱스는 그냥 좋게 좋게 쓰는 편이라서요. 보통 음, 우리가 이런 표현에서 수열 같은 거 이렇게 쓰죠. n이 1부터 뭐 무한대까지 이런 네네. 식으로 쓰니까 이거 셀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게 내포되어 있진 않고요, 이 표현에. 네, 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해요. 그 집합에서 저 조건제시법에서 UI 바에 그리고 I in 라지 I 이렇게 쓰면은 그 인덱스 셋 라지 I에 있는 모든 인덱스 스몰 i에 대해서 UI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UI들의 집합인 거죠. 네. 그거랑 의미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 조건제시법에서 조건제시법에 썼다고 해서 뭐 가상계여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처럼 음, 여기 이 표현도 그런 걸 내포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걱정하실 부분이 없다.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감사합니다. 제 코멘트는 그냥 아비추어리 유노이온에서 아비추어리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저렇게 쓴 거고요. 그러니까 아비추어리니까 뭐 카운터블이든 아니든 이렇게 상관없이 일단 모은 거 다 합집합하면 네, 다시 토폴로지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천해주신 그 레퍼런스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읽어보면 한번 그 이미의 서브 컬렉션 D에 대해서 그 원소들의 합집합이 다시 그 타워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 서브 컬렉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의 합집합이 다시 그 T의 원소가 된다로 접근하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번에 다뤘던 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의 개념을 생각할 때도 먼저 요런 애들 모은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이 다시 그 위상 안에 들어가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를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기법 하나하나가 조금 다가오는데 좀 달랐다는 것도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얘를 정의할 때 보면 얘는 결국에는 이유를 먼저 모으고 나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음,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거를 다룰 때 이제 얘는 파이나잇이라는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왜 얘만 이렇게 그 유한계인 애들의 인터섹션만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준 위상이라고 해야 하나 저는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런 애들을 집합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합을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이 작아질 수 있는 애들을 그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 얘를 무한 번 그 인터섹션을 하게 되면 그 0이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0이라는 게 오픈이 아니다라고 이 싱글톤 셋이 오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앞전에 다룬 내용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펑션이랑 이게 정의된, 이게 정의되었을 때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스페이스의 정의를 보면은 이제 입실론 네이버후드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픈셋을 정의를 하는데 이제 그 집합 안에 모든 점 P에 대해서 어떤 입실론 양수가 존재해서 그것에 그 입실론 네이버후드가 다시 그 셋 안에 들어가야 이게 오픈셋이 되잖아요. 이런 정의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래서 저 혹시 코멘트 하나 드려도 네네. 될까요? 아까 전에 저도 사실 그 답을 모르는 거긴 한데, 유니온은 아비트러리하게 다 허용하면서 인터섹션을 왜 파이나이트 서브 컬렉션에 대해서만 하는지에 대한 답도 저는 모르지만, 김남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아까 0 같은 그런 싱글톤이 오픈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실수라는 리얼 넘버에서는 제가 알기로 싱글톤은 오픈셋이 아닌데, 뭐 0 하나, 1 하나 이런 것들은 오픈셋이 아닌데, 이게 일반적인 그냥 토폴로지라는, 완전히 그냥 토폴로지 실수 이런 거 아닌, 그냥 토폴로지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싱글톤도 오픈셋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시로 많이 드는 집합 X가 A, B, C 세 개만 가지고 있는 그 X라고 했을 때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가지고 토폴로지를 만들 때 거기에다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두 개 넣고 마지막에 싱글톤 A 하나 딱 넣어주면은 걔도 토폴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의미인로 했다면은 모든 싱글톤이 다 오픈셋이 안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어가지고. 그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같은 거를 주면은 모든 네, 싱글톤이 다 그 오픈셋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토폴로지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오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를 그 파이나이트 조건을 안 붙이면은 무조건 걔도 그 무한 교집합을 해버리면 오픈셋이 되어야 하니까 좀 그런 직권을 가져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전에 하우스 도르프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뒤에 하우스도르프를 막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하우스도르프 엑시엄이 그 만약에 엑시엄을 허용한 그러한 위상 공간에서는 그 파이나이트한 셋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1 하나 있거나 뭐 1, 2 이렇게 두 개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은 다 오픈이 아니래요. 다 클로즈드래요. 하우스돌프 공간에서는. 반대로 대우 명제를 이야기하면은 음, 만약에 파이나이트한 셋들이 오픈이다. 그럼 걔는 무조건 하우스돌프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일반적으로 토폴로지를 정의할 때는 그냥 파이나이트 인터섹션 이런 거 해서 이제 정의해 놓고 그 포인트 셋 같은 게 오픈이 안 되게 만들고 싶으면 하우스돌프를 주면 된다. 따라서 원래 정의를 그 포인트 셋이 오픈이 되게끔 맞출 필요가 없고 원래는 이상의 정의는 그냥 제너럴하게 아주 추상적이게 한 다음에 그 저희가 뭐 실수 집합처럼 막 포인트 셋 같은 거는 오픈이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싶다면 하우스돌프 앱시험을 이렇게 줘가지고 얘를 하우스돌프 공간을 만들면은 이제 포인트 셋 같은 것들은 뭔가가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아마 하우스돌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뭔가 저도 그거를 답이 궁금해가지고 김나은 선생님 말씀하니 궁금해가지고 생각하는 와중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를 예,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네, 그, 네. 그, 뭐죠? 교집합에 대해서 그, 이게 채널지 기자님이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죠?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를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위상서 첫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도 오늘 아까 그 AN이 N일 때 증명했던 그 위상도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였잖아요. 근데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가 토폴로지인 거를 증명을 할 때 세 번째 그 교집합이 나오는데, 그게 그 무한이면 그러면 유한인 거를 아무리 모아도 그러니까 유한인 거면 유한계를 모으면 유한이 되는데 무한계를 모으면 걔는 유한일 수도 있고 무한일 수도 있잖아요. 교집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걸 증명을 해볼 때. 그래서 그게 잘, 그 부분이 이제 그걸 의도하고 그거를 계속 소개를 하신 건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예시로 삼아서 하면 저는 그런 쪽에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했을 때, 그러니까 무한계를 교집합을 했을 때 걔가 무한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 뭐죠? 언급 자체를 유한계는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무한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무한계를 보장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로 조금 열어놓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네, 코멘트를 좀 남겨봤습니다. 그러면은 배동 선생님 말씀은 이제 미완이 될 수도 있고 무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코파이나의 토폴로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얘가 위상이 되는지 토폴로지를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딱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 인피니트한 인터섹션을 허용해버리면 뭔가 명쾌한 답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무한계를 모았는데 이게 무한계를 모았다 그래서 그 무한이 될 수도 있고 유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는 유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유한을 보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한만 보장해야 되는 예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아, 들었었거든요, 저는. 아, 네, 뭔가 어떠한 서브 콜렉션이 셋의 그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 토포로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를 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예, 저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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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합집합과 교집합이 뭐가 다를까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방금 전에 이제 지영 선생님이 올려주신 그림처럼 네이버후드를 잡는 상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네이버후드를 가진 오픈셋들을 이렇게 막 붙였을 때는 다시 그런 열려있는 뭔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네이버후드, 그런 네이버후드들 다, 오픈셋들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만 들어가는 점이 딱 무한개를 합쳐버리면 점이 딱 하나만 찍힐 것 같은데, 그거는 오픈셋으로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나? 약간 그런 되게 단순한 직관에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별건 아니고, 그냥 진짜 2분의 1을 요 집합에 속해 있는 2분의 1을 잡고, 그리고 입실론을 하나 잡아주고, 그러면은 얘는 들어가더라고요. 얘는 여기 다시 들어가는데, 근데 저희가 오픈셋의 정의에 따라서 모든 P에 대해서 그 P의 입실론 근방이 다 U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P를 1로 잡았을 때는 요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정의를 부정을 해버리면 어떤 P가 존재해서 그것의 모든 입실론의 양수에 대해서 그것의 그 입실론 근방이 U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얘가 입실론 P가 양수이기 때문에 U에 다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오픈셋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어, 파이나잇이라는 조건을 한번 없애보자. 없애보고 그 아까 잡았던 그런 구간 같은 부분 집합을 하나 잡았을 때 얘의 그 무한한 인터섹션이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거리 위상 정의된 대로 한번 주고 얘를 이제 요거에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 n이 아직 선택이 안 됐으니까 앞에서 모든 실수 n에 대해서 모든 그 p가 in에 들어가는 t에 대해서 입실론이 존재해서 그것의 입실론 근방이 in에 속해야 된다가 되더라고요. 근데 얘를 보니까 처음에는 정의를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러면은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리밋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in은 계속해서 작아지는 감소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랑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싱글톤 셋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요런 애를 잡는 것도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오픈셋의 정의조차도 만족하지 않네. 그럼 얘가 문제가 아닌가? 결국에는 감소하는 집합 열들의 무한 교집합을 잡아버리면 싱글톤 셋이 되니까 그거를 적절히 잘 다루기 위해서 유한번의 인터섹션만 보장하도록 정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수준의 생각을 조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대화를 나누고 보니 더 드는 생각은 왜 대체 합집합 연산과 교집합 연산이 어떤 점이 달라서 교집합 연산은 유한번만 보장해야 되는지가 좀 더 헷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의 자체는 유니온 같은 경우는 대열 이그지스트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for all로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for all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implication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어참 같은 게 자주 보인다라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 거짓이 그러니까 가정이 거짓일 때 그 자체가 참으로 해버리는 그 논리 때문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어, 네. 헷갈린다고 하셔서 더 헷갈린다고 하셔서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혼자서 생각했다면 이거겠네 하고 넘어갈 거를 네. 더 헷갈려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걸 생각해 보고 있고 많은 맥락이 개입되고 있고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제 생각이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배동성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예제도 되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까 이태호 선생님께서, 근데 나중에 공리, 그 하우스돌프 공리 같은 걸로 오픈셋이 아니고 클로즈드 셋으로 뭐 만들 수도 있고, 뭐 공리를 더 만들어서 하면은 된다,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한다 하니까, 어, 그러면, 그러면 내 논리가 정, 타당한 것만 꼭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윗부분은 이거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발표를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제가 이거 적을 때는 그래도 나름 하나도 레퍼런스 안 보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적은 글인데 제가 보는데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적었는데. 그래서, 공감되네요. 네. 네. 제가 나름 상상을 했거든요. 그 유엔 선생님처럼 그 스터디를 하면서 바로바로 적는다. 근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닌데. 이러면서 좀 적어야지 하다가 분명히 적었는데 기억이 잘 안 드네요. 저는 적으면서, 아, 내가 뭘 적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음, 생각하면서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순서 구조가 부여되지 않은 위상 공간에서 수열의 수렴성을 논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번 주까지. 왜냐면은 부등식이 굉장히 많이 뭐 여기저기 막 등장을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떤 순서 구조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주에 다룬 내용을 보니 이제 수열 AN이 어떤 그냥 X에서 Y로 가는 근데 Y가 대신 토포로지컬 스페이스임을 만족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주에 다룬 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더 완화된 버전의 네이버후드를 다루기 이전의 내용이라서 네, 그건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거리 함수만 공역에서 잘 정의되어 있다면 그것에 따르는 매트릭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위상 공간을 잘 정의할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이제 실제 공역 Y의 순서 구조가 없더라도 저희는 거리를 잴 수 있으니까 그 매트릭을 바탕으로 어떤 거리를 생각하고 그 거리를 통해서 수열의 수렴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저는 좀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용을 들으니 저번 주 거는 신기한 것도 아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저도 막, 나름의 답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데, finite intersection, arbitrary union, 이거 차이죠. 사실, 차이가 참 싫어요. 이게 수학 하는 사람들 특징인 것 같은데, 뭔가 대칭성을 계속 찾고, 합집합에서 뭔가 됐으면 교집합에서도 똑같이 되길 바라고, 뭔가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인버스 이미지 할 때도 막 짜증나잖아요. 뭐, 합집합은 뭐 어쩌고, 이미지 할 때 그렇죠. 뭐, 교집합은 어떻고, 그것도 되게 거슬리는데, 그, 여기서도 뭔가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합집합이 어떻고 교집합이 어떻다기보다, 일단 둘 다 똑같이 이거를 조건을 줘버리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매트릭 토폴로지를 보면은, 매트릭 스페이스를 보면, 거기서는 일단 오픈은 알비트럴리하게 다 유지가 되는데, 그, 유니언에서는요. 근데 인터섹션은 이제 파이나이트한 것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똑같이 둘 다 알비트럴리로 허용해버리면, 이 토폴로지라는 것의 정의가 너무 좁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그 실수조차도 포함하지 않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 클로즈드 셋이긴 하거든요. 클로즈드 셋의
공리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는 이제 파이나이트 유니온만 허용하고 알비트럴리 인터섹션을 허용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염두에 두니까 이게 유니언 파이나이트이 유니언하고 인터섹션이 대칭적이지 않은 이유라기보다는 뭔가 대칭적인 거는 저 클로즈드 셋 세 개에 있는 거죠. 닫힌 집합과 열린 집합 사이에 대칭성은 있고 근데 열린 집합 안에서 유니언과 인터섹션은 대칭적이지 않은 거죠. 한 놈만 더 강한 조건을 주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파이나이트하게만 허용했다면, 파이나이트 유니언과 파이나이트 인터섹션만 허용했다면, 또 위상과는 다른 어떤 특이한 구조가 나올 거고.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더 일반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둘 다 알비트럴리한 걸 허용하면, 사실 알비트럴리가 엄청 강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또 얘기 나온 것 중에 그 시그마 알지브라였나요?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저 뭐 비슷한 거 정의하잖아요. 막 유니언에 대해 닫혀 있고 저쩌고. 근데 거기서도 보면 알비트럴리한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파이나이트한 것만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유니언에 저는 오히려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유니언을 알비트럴리하게 허용한다는 게 굉장히 강한 조건이고 그 강한 조건을 둘 다 인터섹션에도 줘버리면 되게 구조가 이상해지고 실수도 포함하지 못하는 논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둘 다 이제 알비트럴리하게는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유니언은 알비트럴리한 걸 허용해주면 되게 이런 재밌는 위상이라는 어떤 학문이 하나가 나타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저는 그 위상을 이번 주에도 보면서 항상 다룰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 옛날에 위상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도 결국에는 실수에서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내용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게 결국에선 실수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하나 둘씩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버릴까?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수해서 그 결국에는 그 수열의 수렴을 일반화하는 과정도 실수해서 먼저 하다가 거기서 매트릭 스페이스로 어느 정도 덜어냈다가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또 어디까지 덜어낼 수 있을지로 일반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방금 생각해봤는데, 김나원 선생님 생각이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토폴로지가 굉장히 추상화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이 추상화된 거는 굉장히 구체화된 예시, 아주 좋은 예시로 실수를 먼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점점 방금 말씀하신 하나씩 빼가면서 이렇게 일반화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은 인피니트 인터섹션 허용하는 순간 그 실수를 뭔가 그 오픈셋을 얘기하기가 바로 어려워지니까 이상한 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파이널 인터섹션을 허용해서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실수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됐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포인트 셋 정도는 클로즈드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하우스토lep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순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 네, 그래서 아마 실수 염두에 두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개념을 점점 단계별로 추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생각하시는 그 직관이 저는 그게 왠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네, 얘기해봤습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아까 순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 축, 그러니까 1차원, 1D 실수 축에서는 그 순서 구조에 따라서 이제 컨버전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2D에서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요 볼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방향도 제각각이고 뭐
그 알파로 수렴해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알파로 가는 어떤 형태도 제각각인데 그러면 아까 순서 구조 얘기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걔는 순서 구조가 있는 건가? 걔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2차원 R2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실수축 각각은 순서 구조가 있는데 그 R2에서 수렴한다는 거를 순서 구조를 부여를 해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없을 것 같다의 한 표인데 왜냐하면 거의 무작위적으로 수렴을 해도 수렴은 하는 건 수렴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순서 구조를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복소수도 결국에는 축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소수에서 뭐 실수부, 허수부로 나누나 R2에서 뭐 하나의 좌표축 뭐 하나의 좌표축 J로 나누나 결국에는 그렇게 좌표축을 나눠버리면 순서를 부여하기 만약에 1,0이나 0,1, 뭐 1,1이 있으면 뭐 1,1이 더 크다 그러면 그러려나? 뭐 이럴 수는 있는데 1,0, 0,1 뭐가 더 큰지 순서 구조를 부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순서 구조를 부여하기 어려운 RM 차원에서는 어떻게 수렴을 논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보면서 그 근방이라는 개념, 거리를 정의를 해버리니까 그게 한 번에 깨지더라고요. 근방 안에 어떤 큰 n부터 들어간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일반화 되는구나. 저는 순서 구조가 없으면 수열의 수렴을 논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그 거리 개념이 없으면 수열의 수렴을 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순서에 대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저희가 부등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어쨌든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점이 빵빵빵 찍히다가 수렴값 어느 반경으로부터 이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빵빵빵 찍히는 시점 자체는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순서를 가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 요 반경을 잡는 게 애초에 부등식으로 저희가 접근할 때는 그렇게 접근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 거리 개념이 없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걸 포함한 어떤 그 덩어리 자체로서 추상화를 해볼 수는 있구나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그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크다라고 정의하면은 0,1하고 1,1 똑같이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애고 1,1은 루트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뭐 크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에 저희 막 집합론 할 때 그 순서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는데 그때 선택공리 얘기하다가 선택공리는 사실상 뭐 하우스도르프라던가 뭐 웰 오더링 시어렘인가 프린시플인가 하여튼 그거 하고 뭐 하고 존스 램하고 막 다 동치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동치인 것 중에 웰 오더링 시어렘은 뭐 어떤 셋이든지 그 웰 오더링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셋을 주더라도 우리는 순서 구조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선택공략 동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실수 R2에서는 그렇게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갑자기 나가지고 예,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게 이렇게 무한히 있고 무한히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음,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순서는 정말 순서만 주는 거니까 배동 선생님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난 게 방향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순서가 주어져 있으면. 근데 순서는 그거보다는 더 강하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리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두 대상의 어떤 누가 누구보다 더 멀다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순서는 또 아,
예, 누구랑 누구랑 거리가 또 다른 애와의 거리보다 더 멀다. 이런 걸 넘어서 그 대상들의 진짜 순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리는 순서에 의존하는 거고, 근데 순서가 사실 뭔지는 정의를 안 봤으니까 순서는 되게 일반적으로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태원 선생님 말씀처럼 순서가 R2에도 있긴 한데 그 순서는 되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느낌하고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실 대소 관계는 순서보다는 거리에 가까운 거죠. 그런 관점에서 김나우 선생님도 거리를 보니까 이게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뭐 그럼 방향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방향을 어떤 주는 구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거리를 주는 구조로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본 거고, 사실은 수렴성을 생각할 때는 그 거리마저 버려서 정말 이 위상이라는 그 구조, 위상에서는 방향도 거리도 없죠. 그런 구조에서 위상은 되게 물렁물렁한 덩어리들이니까 방향이 있어도 바뀔 수 있고, 크기도 없고 거기에는 거리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없는 공간에서는 에서마저 이제 수렴성을 정의해 본 거죠. 그래서 거리에 의존해서 수렴성 정의해야 한다거나 이게 순서는 순서에 의존해서 정의했다. 그러니까 거리에 어쨌든 순서의 개념이 일부 포함이 돼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공부하면서 위상수학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널지 교수님이 항상 그 구호로 외치시는 미적분학과 선형대수. 근데 이따위로 생긴 걸 어떻게 미적분학하고 연결하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상수학 이거 공부하면서 약간 네 그런 좀 불손한 생각이 들었는데 뭐 나중에 이제 해석학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미적분할 때는 확실히 거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미적분학에서는. 근데 그 거리를 버린 곳에서 미적분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 네,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유엔 선생님 말씀이 그냥 물렁물렁한 공간에서 방향도 없고 중심도 없고 뭐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결국에는 어딘가에 중심을 찍을 거고 그 중심에서 거리를 와 비슷한 어떤 거를 생각을 할 거고 거기서 또 어떤 크기를 가늠할 거고 약간 이럴 거를 생각을 하면은 좀 변태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자유롭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네,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못 들어오셔도 아마 크리스마스 날에는 위상수학 두 강을 했었는데 위상수학 두 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고 짧게 리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뭐 그 뒤에 티타임 정도를 가져볼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